오늘 살펴볼 소식은 AI 음성 비서 확산에 복병, 속삭임조차 피곤하다입니다. 최근 구글 I/O와 애플 WWDC 등 주요 기술 행사에서 AI 음성 비서 기능이 핵심 발표 사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AI와 대화할 수 있다라는 매력 덕분에 메타, 구글 삼성전자의 AI 안경, 애플 에어팟 등 대부분의 웨어러블 기기에서 음성 기능이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실시간 음성 작업용 오디오 모델을 도입했고 위스퍼 플로우 같은 음성 인식 앱들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러한 AI 음성 기능이 오히려 사용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어색함이나 다른 사람의 속삭임이 거슬리는 문제, 그리고 사무실이 콜센터처럼 시끄러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목소리가 아닌 입 모양만으로 AI가 말을 파악하는 무언어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1월 속삭임 수준의 음성을 인식하고 얼굴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 무언어를 해석하는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 스타트 들주서 기잔 큐데이터 규다에스 AI를 시시무 기어 노기에 16억에서 20억 달러 규모로 인수했습니다. 소리 누출을 최소화하는 지향성, 오디오나 골전도 센서 고도화도 함께 거론됩니다. 이는 키보드와 터치 중심이던 인간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음성 중심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기업과 개발자들에게는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기술 개발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소음을 내지 않고 AI와 소통하려는 하드웨어 경쟁이 웨어러블 시장의 새로운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가 사람처럼 말하게 되었지만 음성 AI 시대의 진정한 과제는 얼마나 조용하게 소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으며 이 불편을 해결하는 곳이 차세대 AI 플랫폼 경쟁의 승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음 소식은 솔트룩스, 온톨로지 플라자 LM 결합 온톨로지 파운드리로 산업형 AI 시장 본격 공략입니다. 솔트룩스가 20년 이상 축적한 온톨로지 기술을 집대성한 온톨로지 파운드리 플랫폼을 공개하며 산업형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합니다. 이 플랫폼은 오는 5월 28일 자사 AI 컨퍼런스 SAC 2026에서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솔트룩스는 AI 에이전트 수가 급증하여 2-3년 내 인간 인구의 10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 시점을 에이전트 인구가 인간 인구를 압도하는 티핑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 LLM만으로는 이기종 데이터의 의미적 맥락을 이해하고 고정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어 온톨로지와 같은 심볼릭 체계와 LLM의 결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팔란티어가 온톨로지 기반 데이터 운영 체계를 핵심 인프라로 내세워 산업 AI 시장을 선도하며 시가총액 2천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솔트룩스는 온톨로지 관련 특허 39건과 국내 최대 규모의 온톨로지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오픈 LLM 평가 1위를 달성한 독자 LLM 루시아를 결합해 한국형 온톨로지 파운드리 플랫폼을 구현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데이터의 의미와 관계를 구조화하는 온톨로지 기술과 LLM을 결합한 뉴로 심볼릭 구조로 맥락 이해와 추론은 물론 설명 가능한 의사결정까지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비정형 문서와 이미지에서 온톨로지를 자동 생성하는 도큐먼트 스튜디오, 복잡한 업무 에이전트를 직접 설계 운영하는 에이전트 스튜디오와 함께 차세대 언어 모델 루시아 4.0이 공개됩니다. 또한 질의 특성에 따라 최적 모델을 자동 선택하는 모델 라우터 기능과 기업 내부에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일체형 AI 어플라이언스 루시아 온도 함께 소개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이기종 데이터를 깊이 이해하고 AI 에이전트가 미션 크리티컬한 의사결정을 설명 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솔트룩스는 온톨로지와 LLM을 결합한 뉴로심볼릭 AI가 산업 현장의 의사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인공지능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영국 기술 기업들이 국제 인재 채용에 필수적인 스폰서 라이선스 관리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영국에서 1948개의 스폰서 라이선스가 취소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기술 분야 기업들이 이러한 라이선스 취소의 영향을 불균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영국 기술 기업들이 AI 및 머신러닝 전문가와 같은 핵심 인재를 국내에서 찾기 어려워 국제 인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기업은 첨단 자동화 도구를 개발하면서도 정작 자사의 이민 규정 준수 업무는 여전히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 내무부의 스폰서 관리 시스템이 API 통합을 지원하지 않고 규정 준수 데이터가 PDF나 수동 입력 방식으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핵심 변화는 자동화된 HR 솔루션이 거의 모든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만 국제 인재 채용에 필수적인 스폰서, 라이선스 관리는 예외라는 점입니다. 영국 기술 인력의 30세차 40%가 숙련 노동자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취소 시 해당 근로자의 비자는 60일로 단축됩니다. 또한 라이선스가 취소된 기업은 12개월간 새로운 라이선스 신청이 금지됩니다. 기업에게 스폰서 라이선스 취소는 위스턴서 팜버처론모 제포시 바세퍼 뻘썸솔 폼서 컴 개발 일정, 투자자 신뢰, 경쟁력의 실존적 위협이 됩니다. 런던의 한 핀테크 기업 사례처럼 라이선스 취소로 핵심 인력을 잃고 계획했던 투자 유치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근로자에게는 비자가 60일로 단축되면 가족의 거주지, 자녀 교육, 재정적 안정 등 모든 것이 2달 안에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영국 기술 기업들은 최첨단 자동화 기술을 선도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인력 운영의 한 부분에서 수동적인 관리 방식 때문에 심각한 운영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해외 근로자 모두에게 즉각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인공지능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로빈후드가 첫 번째 벤처 펀드를 상장한 지 2달 만에 두 번째 펀드인 RVII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RVII는 기밀 등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첫 번째 펀드와 달리 성장 및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더 폭넓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 연방 규정상 공인 투자자만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었던 오랜 장벽을 허물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일반 투자자들은 기업 성장의 초기, 가장 수익성 높은 단계에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펀드인 RBI는 AI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시장의 열기에 힘입어 주당 21달러로 상장된 후 43.9달러로 2배 이상 상승하며 성공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RBI는 일반 투자자들이 공인 투자자 요건 없이도 일반 증권 계좌를 통해 비상장 스타트업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매일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일일 유동성을 제공하며 로빈후드가 투자 수익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로빈후드 CEO는 장기적으로 시드 및 시리즈 A 라운드와 같은 초기 자본 조달에서 개인 투자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빈후드의 이번 시도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비상장 스타트업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스타트업의 초기 자본 조달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데브시스터즈가 올해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며 재무체질 개선의 시험대에 올랐다. 데브시스터즈는 11일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585억 원에 그쳤다고 공시했다. 영업손익은 174억 원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고 순손실도 15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작 흥행 부진이 맞물리며 수익 구조가 급격히 악화된 결과다. 데브시스터즈는 경영진 무보수 선언과 희망퇴직을 포함한 고강도 비용 쇄신안을 내놓고 재무 건전성 회복에 나섰다. 수익성 둔화와 비용 부담 이중고 이번 실적 부진의 핵심은 캐시카우의 성장 둔화와 스터즈가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허니즌이서 어닝쇼크를 기록하며 재무체질 개선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3% 감소한 585억 원에 그쳤고 영업손실 174억 원, 순손실 151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실적 부진은 주력 게임 쿠키런, 킹덤의 성장 둔화와 신약의 치유, 기세이 이치친 우시 또 어서 야인지
특히 흥행부진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오랜 서비스 기간으로 이용자 이탈과 매출 감소가 고착화된 기존 게임의 노후화와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지식 재산권 확장을 위한 투자 부담이 겹치며 손실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데브 시스터즈는 고강도 비용 쇄신안을 발표하며 조길현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이 경영 정상화 시점까지 임금 전액을 반납하는 무보수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전사자원 배분을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며 전사 대상 희망퇴직과 필수 직무를 제외한 신규 채용 동결을 추진합니다. 인공지능 신기술을 업무 전반에 도입해 경량 조직으로 전환하고 하반기 출시 예정인 방치형 RPG, 쿠키런, 크럼블 등 핵심 기대작에 자본과 인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번 실적은 특정 지식재산권에 편중된 매출 구조가 신작 부진과 맞물릴 경우 재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데브 시스터즈는 경영 쇄신을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라이브 게임 매출 반등과 신작의 성공적인 출시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데브 시스터즈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사이버 보안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폴란드 정보당국이 해커들이 5개 정수장을 공격했으며 최악의 경우 산업 설비를 장악해 수돗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폴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역시 유사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는 한 해커가 플로리다주 올즈마의 정수장에 침입해 수산화나트륨 수치를 위험한 수준으로 높이려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 은 정수시설이 외국 해커들에게 여전히 취약한 목표라고 경고했습니다. 폴란드 국내 보안국은 최근 2년간의 활동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 정부의 스파이와 해커들이 군사시설, 전력망, 수도공급, 교통망 등 핵심 인프라와 민간 목표물을 노린 여러 차례의 사보타주 시도를 저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공격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폴란드에 대한 공격은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 지역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적용하는 전략의 일부입니다. 지난달에는 CISA, FBI, NSA 등 여러 미국 연방기관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미국 내 정수 및 에너지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용 컴퓨터인 PLC를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수도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정수시설 운영자들에게는 보안 통제 강화의 필요성을, 정보당국에는 위협에 대한 완전한 대비 태세 유지를 요구하는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주에서